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한 지 2달 열흘 만에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내고 거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어스 대피행에서 기자가 어제 그 박홍근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물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이 한 발언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어제 박홍근이 이 정도 탄핵 이야기를 하고 무슨 육상시 이런 발언들을 했다면은 이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역풍 그리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보수청, 기존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 여의도 정치인데 실제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여의도 정치인데 그런 반격을 하기는커녕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력 다툼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데도 새로운 발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 특유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권 사람들을 싸잡아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자, 홍준표 시장은 정치권에 있을 때 홍반장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어떤 동네 반장처럼 여기저기 참견을 한다 이런 의미와 함께 또 군기반장 역할을 한다 해서 홍반장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지금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지금 재임을 하면서 SNS 활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공개 석상에서 특히 윤핵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최근에는 유승민 의원 또 본인과 가까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충고를 하는 쓴소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호천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몇 차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SNS 정치활동을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게 든든한 좀 우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시 경북도 그리고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여러 가지 불화설 여기에 대해서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만들 건가 그리고 나쁜 놈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탈당해서 나가든지 도와주기 싫으면 입 닫고 있어야지 이렇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만들면 되겠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특히 지금 근성동 직무대행 그리고 장제원 의원 사이에 권력 암투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분들이 권력자인가? 대통령제 하에 권력자가 누가 있나? 대통령 이외에 그게 권력이 없는데 무슨 권력 암투를 하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 정부인데 다소 좀 불만들이 있더라도 생각이 달라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고 지지층을 이반시키고 해서 우리한테 이럴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길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비판을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출범한 정부를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 사욕으로 앙심으로 정치해서 박근혜 탄핵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해상을 하면서 그때 우리 진영이 분열이 안 됐으면 탄핵이 됐겠느냐
그런 식으로 또 하려고 덤비는 거, 그건 맞지 않다. 나쁜 사람들. 네,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됐다고 지금 앉아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흔들려고 대들고 나쁜 놈들. 그럼 탈당해서 나가든지 왜 그런 짓을 하냐. 도와줄 수 없으면 도와주기 싫으면 입 딱 닫고 있어야지.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0.73% 차이로 해놓고 안 그래도 허약한 정부인데 그걸 내부에서 또 흔들고 있는 게 맞나? 자, 또 이 정부 무너뜨리고 또 갖다 바치나? 그게 아니다. 정신들 차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고, 그제는 또 유승민 의원을 겨냥을 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 개혁적 보수 이야기를 또 했죠. 그때 보수면 보수지 무슨 개혁이냐. 윤핵관도 짜증 나는데 연탄가스 정치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또다시 흔들어서 박근혜 2기 정권 만들려고 하나. 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죠. 청년팔이 정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윤리위에 재심 청구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자명하는 게 맞다고 조언을 했다. 지금 자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검사 출신이죠. 지금은 사법 절차에만 이준석이 집중하라고 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기소가 경찰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를 해서 기소가 되면은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자동으로 정지된다.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풀려야 돼. 사법적 혐의가 풀려야 되는데 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려고 하면은 3, 4년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이준석은 당원권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당에도 가기 어렵죠. 이쪽에 당원권이 중단된 상태인데 다른 당으로 가기도 어렵고 새 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3, 4년 동안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 정도 3, 4년 정치 활동 안 하면 다 잊혀지죠. 물론 본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또 어떤 자기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이 사법 절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끝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이준석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마 이준석이 이런 것들을 충고를 들어서 지금 자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준석의 최근 근황 가급적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여론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게 맞다 싶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2030 그 민심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을 뭘 하고 있을까? 전국을 돌면서 2030들을 만나서 일종의 장외 대표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외 대표. 장내 대표는 권성동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이죠. 왜 제가 장외 대표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2주 동안 여기저기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본인의 여론전 대비 새 확장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돌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고 또 각 지역에 가서 본인이 대선 때 공약했던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가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만났죠.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던지하기 거리를 남겼고 창원에 가서는 또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윤리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좀 수사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전국을 돌면서 자치단체장들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에 오면은 한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준석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정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2030의 민심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30 민심을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지금 세력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이 2030의 지지가 절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또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이 청와대 안에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뭐 9급인데 뭘 그러느냐, 뭐 7급을 해라고 내가 압력을 넣었는데 뭐 9급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30에 상당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반감을 사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030의 민심이 필요한데 이준석은 지금 따로 놀면서 2030 민심을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홍준표 의원이 한 말 중에서 탄핵 이야기, 박근혜 정부 2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유승민을 겨냥해서 또 윤핵관들을 겨냥해서 탄핵 그 사태를 또 불러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지금 탄핵 추진을 위한, 탄핵을 정말 현실화시키기 위한 스텝을 밟고 있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여러 사람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는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까지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탄핵을 마치 지금 구호처럼 사용을 하는데,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박홍근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을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이야기를 조금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김민석, 뭐 당권 도전하는 김민석이나 여러 사람이 탄핵 이야기를 했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 박근혜 땐 비선 국정농단이 탄핵 사유였다, 그리고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른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체라는 말도 나온다. 자, 십상시, 지금 그 육상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논란, 또 문고리 3인방 논란 이것과 막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박홍근이 이야기한 육상시가 뭐 누구를 의미를 하는지 그것까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의 복두교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다. 검찰 출신들, 검사 아닌 사람도 있고 검찰 행정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거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것은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정치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을 다 그 총무나 부속실이나 인사나 이쪽에는 그렇게 갖다 쓰는 것이죠. 물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들을 갖다 쓰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제가 그 쓴 책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믿고 쓸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쓴 그 부서에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했는데, 이걸 육상시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거대 야당이 출범 2달 된 정부의 탄핵, 경고 이렇게 막 쏟아냈다. 이제 출범 2달 된 정부를 향해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낸 겁니다. 선 넘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야권 내부에서도 이거 새 정부 출범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탄핵을 꺼내니 이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역풍 맞겠다. 자, 그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 보기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도 뭐 올라가지 않고 30%대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169명의 그 다수당을 무기로 지금 탄핵 협박을 하면은 이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N서치 조사에서는
이 보수청이 결집을 해서 이 지지율의 반등을 시작을 했다. 자, 이 보수청이 결집을 하는 것은 이런 탄핵 이야기에 나오는 데 대한 역작용일 수가 있죠. 이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조간신문을 보면서 참 이것은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많은 그 일면 톡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기한 내용을 일면 톡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국민일보 윤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자, 이런 기사가 있고 서울신문도 임대차법 손보고 전세 물량 늘린다. 이것이 톱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도 윤석열 임대차법 개정하자 야당의 제안. 상당히 서민생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어제 비상경제대책의 주제 내용을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 자, 한겨레 신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겨레 신문은 요즘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 선동에 가까운 기사를 아까운 지면을 할애를 해서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이런 임대차법 이런 것이 아니고 한겨레 일면 톱. 윤석열 찍었던 20대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공정인가 상식인가? 자, 이것을 일면 톡 기사를 실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을 따로 골라내서 본인들이 뭐 토론회를 시켜봤는데 9명인가 골라내서 토론회를 시켰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TK, 보수의 텃밭, TK도 럽보를 했다. 등 돌리는 20대 남, TK 민심을 듣다. 카톡 방담, 등 돌렸다는 20대 9명 불러다 놓고 카톡 방담을 시켜서 거기서 최소한의 신뢰를 윤석열 정부가 저버렸다. 이런 말을 뽑아낸 거죠. 사적 채용 등 논란범의 지지를 철회했다. 보수 텃밭 대구 경북도 걱정반 실망반이다. 이런 거를 일면 톱으로 하고, 자,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면기사. 지지를 철회한 20대 남성들만 9명을 모아놓고 방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명 모아놓고 한 것을 사면 전체를 거의 할애를 합니다. 20대 남성이 건모술수 근성동 해자되는데 심각성은 모르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20대 남성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다. 자, 지지를 철회한 사람 9명만 모아놓고 이렇게 이 지면을 갖다 채웠습니다. 사적 채용 인식에 헛웃음만 난다. 김건희 여사 행보도 불안하다. 그리고 이준석 중징계 여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다. 지지 처리하지 않은 남성들은 뭐 여기 대상에서 다 빠졌죠. 또 TK 가서 또 롭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지하지만 윤 대통령이 입방아 오를까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롭보 기사라고 또 오면에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이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고 경제 비상 상황이고 코로나 확산되고 이 북한 문제 지금 북송 강제 북송 전 세계의 비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면, 4면, 5면 지지율 뚝 떨어진 보수 텃밭을 롭보. 어제 RNCT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이 10%포인트 이상 반등이 됐죠. 지지율이. 도어 스태핑, 말실수 비판 목소리, 윤핵관 잡으면 불만 쏟아냈다. 자, 한겨레신문 오늘 기사인데 제가 하도 한겨레신문 보도 태도가 어이가 없어서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건 놔두고 이번 주거 한번 다시 일면 톱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월, 화, 수 전부 이런 기사입니다. 월요일자 일면 톱. 대통령실 꽂아 넣기. 왜 문제나는 윤 정권. 자, 이렇게 윤석열 정권, 그리고 화요일 기사, 일면 톱. 민심과 동떨어진 윤핵관, 서로 사적 채용 놓고 힘기울이게 하고 있다. 자, 계속 일면에 이런 기사를 지금 올, 하, 수, 목. 어제 기사, 철창보다 답답한 강경정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자, 이렇게
하면서 특히 2030, 2030들이 왜 윤석열에게 이탈을 했느냐, 이런 것을 크게 실었는데, 자, 이런 기사는 또 실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그 12면, 4위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셀프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여당 의원 전원의 연판장. 이 여당 의원 전원의 연판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 제목이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야당 의원 전원의 연판장. 민주당이 야당 의원 전원의 연판장을 돌려서 2년 전에 한번 추진을 했던 이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 법안을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다. 전원에게.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자, 지금 2030 금성동 발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혜를 주자는 이 법안, 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 의원 민주당 169명 전원에게 동참 서명을 돌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반대해도 야권 의석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 때 우원식이 한번 발의를 했다가 역풍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공자와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장기 처리 대부, 그리고 민주화 운동 사망자, 부상자 자녀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직할 때 10% 가산점. 이 법안이 추진될 때 조국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불공정 논란으로 논쟁이 됐다가 취소가 됐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친인척, 지인 채용 등 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자충수가 또 될 거라는 전망도 많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는 침묵을 하죠. 또 오늘 조간신문의 다른 기사 톱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그 관련한 기사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겨레는 이 기사 안 실습니다. 지금 다른 조간신문에서는 새로운 기사들이 쏙쏙 쏟아지고 있죠. 조선일보 일면 톱은 기순 보고, 2019년에 그 기순 보고서 이렇게 청와대가 받아놓고는 그것을 송환 보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기순했다는 이 보고인데, 강제 북송을 하기 위해서 송환 보고서를 아예 보고서 자체 제목을 바꿔버렸다. 거의 뭐 국정농단이죠. 자, 국기문란입니다. 강제 북송 당시에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제목이, 문건의 제목이 귀순자 확인 자료 이건데, 이것을 선언 송환 보고서 이렇게 바뀌고, 어민들 기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를 무단 삭제를 해버렸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북한 어민들의 기순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 정황. 자, 한국일보는 그때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강제 북송이 결정이 됐다. 신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결정되고 통일부나 뭐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강제 북송, 그리고 이 북송 송환하겠다 통과하고 3시간 만에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린 한국 아시안 정상회의 참석해달라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선박 납후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비서실장 주도로 송환 방침, 그때 합동조사를 담당했던 서훈 국정원장이 있는데, 국정원장은 아예 불참시켰다. 패싱. 이런 상황들이 국정원의 고발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서훈을 고발을 했죠. 그 고발장에 노영민 주재회의에서 강제 부송 결정됐다. 그 다음에 뭐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 검토를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근거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 문재인 정부 유엔사에 북송하는 그것을 에스코트 해달라고 했다가 막히니까는 국군을 시켜서 판문점 통문을 열었다. 이런 새로운 내용들도 막 쏟아지고, 지금 미국 인권단체에서 여러 가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다양한 북송 관련 여파가 불거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문제가 어제 하나 불거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이 진보 쪽 스피커들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그 흉악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한국 사회에 풀어놓으란 말이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풀어놓으란 말이 아니고 조사를 정확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새로 제기되는 주장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2명이 16명을 살해를 하지 않았다. 살해를 하지 않았다. 그때 선박을 봤을 때도 그 조그만 선박에 원래 뭐 3명이 살해를 했다고 되어 있죠. 한 명은 김책 항구에 내렸다가 접촉을 했다. 그 조그만데 어떻게 그러면 19명이 타고 있었고 3명이 2명씩 불러내서 이 살해를 하는데 그것을 그 조그만 배에서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가 있죠. 그 전체 회의에서 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그 북송된 2사람이 오징어 잡이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기호 의원이 약 40일 전에 북한 김책시에 거주한 주민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해서 북송된 2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다. 그런데 김책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언에 따르면 일단 2명이 16명의 북한 주민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권 발표는 허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이 김책시에 있는 5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 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던 그 오징어 배를 통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북송된 그 어부라고 했던 그 강제 총환된 2명이 인솔해서 성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16명이 그 오징어 배를 통해서 그 탈북을 하는데 그 2명이 일종의 가이드라는 브로커였다는 거죠. 월북시켜주는 브로커였다는 거죠. 어민이 아니고. 그 인솔해서 성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북한 보위부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주민 16명을 체포를 했고, 오징어 잡이 배에서 16명을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 2명은 눈치를 채고 남하했다. 이것이 일단 이 김책시에 사는 그 주민의 정언이라고 한기호 TF 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된 16명은 김택시에서 모두 사라졌고 생사도 모른다. 북송된 2명은 사흘도 안 돼 총살령을 당했다는 소문이 김책시에 들고 있다. 그러니 북송된 2명은 어민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였고 16명도 탈북하려던 김책시 주민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 북한 보위부에 붙잡혀서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송 어민 2명이 동료 어민 16명을 오징어 잡이 배에서 살해한 후 흉악범이라고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한기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2명을 송환받으려고 문재인 정부에 거짓말을 한 거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2명에 대한 합동신문으로 아마 확인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2명 자기들은 브로커고 16명을 탈북시키려고 했다. 이것을 확인을 했을 거다. 그런데 이 김정은과 문재인 이談判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거다. 그렇게 확인했으면서도 이렇게 북송시킨 것은 둘의談判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거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죠.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을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넘어서는 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정권의 정통성, 여러 가지 자체를 의심받는 일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 한기호 TF팀장이 북한에 사는 주민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니까 그때 당시에 신문을 했던 기록들, 이런 것이 다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